안녕하세요. 신아카개범TV의 재민입니다. 신아카개범TV는 국악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지향합니다. 대학 시절 친구들과 노래방에 자주 가곤 했습니다. 남학생들은 자신의 인상을 강하게 남기기 위해 높은 음역대의 노래를 선호했습니다. 끝까지 잘 부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고음을 내지 못해 중간에 키를 낮추고는 했습니다. F장조 곡에서 도는 F인데 음을 낮추어 도를 D로 삼는다면 원래의 고음 노래도 수월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키는 음악의 조입니다. 키를 내리거나 올린다는 것은 조를 바꾸는 것과 의미가 같습니다. 악기마다 그리고 사람마다 음역은 다릅니다. 음역에 맞추어 조를 바꿈으로써 동일한 음악을 낮게도 높게도 연주할 수 있습니다. 악곡과 조의 관계는 실체와 양상의 관계와 같습니다. 하나의 카메라가 자동 모드와 수동 모드로 작동하듯이 하나의 실체는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의 동일한 악곡을 여러 가지 조로 연주한다면 동일한 실체가 다양한 양상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서양 음악의 악곡은 몇 가지 방식으로 연주할 수 있을까요? 서양 음악의 한 옥타브 안에는 12음이 있으며 도는 어디에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음악의 음계는 12개입니다. 그런데 서양 음악의 악곡은 하나의 음계에 장조와 단조라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장조 스타일의 음계는 세 번째, 네 번째 음과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음 사이는 반음이고 나머지 음들 사이는 온음입니다. 단조의 스타일의 음계는 제2음과 3음 사이, 그리고 제5음과 6음 사이는 반음이고 나머지 음들 사이는 온음입니다. 12개의 음계가 각각 장조와 단조 스타일을 취하므로 서양 음악의 악조는 모두 24개입니다. 동양 음악에도 악조가 있습니다. 서양 음악과 동일하게 동양 음악에서도 한 옥타브 안에 12음이 있습니다. 12음을 12율이라고 부릅니다. 12율은 황종, 대려, 태주, 협종, 고선, 중려, 유빈, 임종, 이칙, 남녀, 무역, 임종입니다. 그리고 서양의 음계가 도, 레, 미, 파, 솔, 라, 시, 7음으로 구성되어 있듯이 동양의 음계도 7성입니다. 7성은 궁상, 각, 변치, 치, 우, 병궁입니다. 변치만 빼고 나머지는 동서양이 음이 같습니다. 궁은 도, 상은 레, 각은 미, 치는 솔, 우는 라, 병궁은 시입니다. 변치는 파가 아니라 파보다 반음 높습니다. 궁은 도처럼 음계의 기준음입니다. 도가 12음에 위치할 수 있듯이 궁도 12율 모두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궁이 황종에 있다가 대려로, 태주로, 임종으로 옮겨가면 음계의 음고는 변화합니다. 그래서 동양음악의 음계도 음고에 따라 나누면 12개입니다. 서양의 음계는 장조와 단조의 스타일을 갖습니다. 그런데 장조와 단조는 동양음악에 없습니다. 대신 중심음에 따라 5개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중심음은 음계의 기준음이 아니고 악곡을 시작하고 마치는 음입니다. 악곡을 궁으로 시작하고 끝내면 악곡은 궁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상으로 시작하고 끝내면 상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각으로 시종하면 각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치로 시종하면 치를 중심으로, 우로 시종하면 우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중심음에 따라 생기는 스타일을 중심음 주위를 돌아간다고 하여 선법이라고 부릅니다. 7성 중 변치와 병궁은 중심음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서양 음악은 12음계가 장조와 단조라는 두 스타일로 나뉘어 총 24조입니다. 동양 음악은 하나의 음계마다 5개의 선법이 있으므로 악조는 12음계 곱하기 5하여 총 60조입니다. 악조를 나누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준음이며 다른 하나는 중심음입니다.
첫째, 기준음은 칠성의 궁에 해당하는 율입니다. 궁이 12율 어디에 오느냐에 따라 음계는 12종류로 나뉩니다. 기준음을 균이라고도 합니다. 궁이라는 말은 선법에도 쓰이므로 혼동을 피하기 위해 기준음에 따라 음계의 분류를 균법에 따른 분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둘째, 중심음은 궁, 상, 각, 치, 우, 오음 중 하나입니다. 기준음은 음계의 음고를 결정하는 데 반해 중심음은 음계의 스타일, 즉 양태를 결정합니다. 동일한 음계라도 중심음이 달라지면 스타일이 변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음계는 5개의 스타일, 즉 양태를 갖게 됩니다. 중심음에 따른 음계의 스타일을 궁조, 상조, 치조, 각조, 우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첫째, 균법에 따라 분류하면 12음계가 나옵니다. 황종균. 황종을 균으로 삼는 음계는 황종이 궁, 태주는 상, 고서는 각, 유비는 변치, 임종은 치, 남녀는 우, 응종은 병궁입니다. 궁과 상, 상과 각, 각과 변치 사이는 이율, 즉 오음 간격이고 변치와 치는 일률 간격, 치와 오는 그리고 우와 병궁 사이는 이율 간격, 병궁과 궁 사이는 일률 간격입니다. 대려균. 대려를 균으로 삼는 음계는 대려가 궁, 협종이 상, 중려는 각, 임종이 변치, 이칙이 치, 무역은 우, 청황종은 병궁입니다. 태주균. 태주가 균인 음계는 태주가 궁, 고선이 상, 유빈이 각, 이칙이 변치, 남녀가 치, 응종이 우, 청대려가 병궁입니다. 협종균. 협종이 균인 음계는 협종이 궁, 중려가 상, 임종이 각, 남녀가 변치, 무역이 치, 청황종이 우, 청태주가 병궁입니다. 나머지 균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음이 올라가면서 칠성의 한 옥타브 높은 음, 즉 청성이 자주 쓰이게 됩니다. 청성의 경우 다음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한 옥타브 내려 정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성을 본율이라고도 부릅니다. 오음의 상징에 따르면 궁은 군주이며 상은 신하, 각은 백성, 치는 일, 오는 사물입니다. 군주를 상징하는 궁은 장중하게 가장 낮은 음이어야 합니다. 만약 상의 율이 궁의 율보다 낮다면 신하가 군주를 짓밟는 것이고 각의 율이 궁보다 낮다면 백성이 군주를 능멸하는 것입니다. 무역균의 경우 무역이 궁인데 청황종이 상입니다. 만약 청황종을 한 옥타브 낮추어 정성을 사용하면 상이 궁이 무역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신하가 군주를 능멸하는 격입니다. 이칙군의 경우 이칙이 궁이며 청황종이 각입니다. 만약 청황종의 정성을 사용하면 각의 율이 궁의 율보다 음고가 낮아서 백성이 군주를 능멸하는 격입니다. 응종균에서 응종은 궁, 청대려는 상입니다. 청대려를 낮추어 대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대려는 응종보다 음고가 낮아서 신하가 군주를 짓밟는 격이 됩니다. 상이나 각의 율은 절대 궁의 율보다 낮을 수 없으니 청성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궁의 율보다 낮은 율을 음계에서 모두 금지하면 악곡의 음이 너무 높게 됩니다. 그래서 치와 오의 율이 궁의 율보다 낮은 것은 허용합니다. 협종균에서 협종은 궁이며 청황종이 우입니다. 이럴 때는 우에 해당하는 청황종을 한 옥타브 내려 황종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궁을 능멸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은 상과 각에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의 음계는 선법에 따라 5가지 스타일을 취합니다. 관점을 바꾸면 5개의 스타일은 12개의 음계에 각각 들어갑니다. 궁선법은 황종균, 대려균, 태주균, 응종균까지 12음계에 들어갑니다. 상선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법은 5개인데 모두 12율에 각각 들어가므로 악조는 5선법 곱하기 12율 하여 모두 60개입니다. 궁선법은 12개의 균 각각에 들어갑니다. 황종균에서 궁에 해당하는 율은 황종입니다. 황종균의 궁선법 악조는 궁인 황종으로 음악이 시작하고 끝납니다. 대려균에서 궁에 해당하는 율은 대려입니다. 대려군의 궁선법 악조는 궁인 대려에서 시작하고 끝납니다. 응종균에서 궁에 해당하는 율은 응종입니다. 응종균의 궁선법 악조는 궁인 응종으로 시종합니다. 이렇게 궁선법은 12개의 음계에 모두 들어가서 12개의 음계는 모두 궁조 스타일을 취할 수 있습니다. 상선법은 12개의 균 각각에 들어갑니다. 황종균에서 상에 해당하는 율은 태주입니다. 황종균의 상선법 악조는 상인 태주로 시작해서 태주로 끝납니다. 황종균에서 상선법은 명칭이 너무 길어 불편하니 황종지상으로 부를 것입니다. 지는 의라는 뜻이니 명칭 자체의 의미는 황종의 상입니다. 그래서 황종지상이란 명칭은 황종이 기준음이고 황종의 상에 해당하는 율이 중심음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런 식의 명칭을 지조법이라고 부릅니다. 황종균의 궁성법 악조를 지조법으로 명명하면 황종지궁이며 대려균의 궁선법은 대려지궁입니다. 대려균에서 상선법은 대려지상 악조입니다. 대려지상 악조는 대려가 궁이고 대려의 상에 해당하는 협종이 중심음이므로 협종으로 시종합니다. 태주지상 악조는 태주가 기준음이고 태주의 상에 해당하는 고선으로 시종합니다. 무역지상 악조에서 무역은 궁이고 무역의 상은 청황종입니다. 이 악곡은 청황종으로 시작하고 마쳐야 합니다. 청황종의 음과가 높다고 해서 황종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상이 궁의 음고보다 낮아지는데 이것은 신하가 군주를 능멸하는 격입니다. 이렇게 상선법은 12개의 음계에 모두 들어가서 12음계는 모두 상조 스타일을 취할 수 있습니다. 각 선법은 12개의 균 각각에 들어갑니다. 황종지각 악조는 황종이 기준음이며 황종의 각이 중심음이므로 각에 해당하는 고선으로 시종합니다. 대려지각은 대려가 궁이며 대려의 각에 해당하는 중료로 시종합니다. 태주지각은 태주가 기준음인 궁이며 태주의 각에 해당하는 유빈으로 시종합니다. 협종지각은 협종이 기준음이며 협종의 각에 해당하는 율, 즉 임종이 중심음이므로 임종으로 시종합니다. 이칙지각 악조는 이칙이 궁이고 이칙의 각이 청황종이므로 청황종으로 악곡이 시종합니다. 청황종 대신 황종을 쓸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백성이 군주를 능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선법은 12개의 음계에 모두 들어가서 12개의 음계는 모두 각조 스타일을 취할 수 있습니다. 치선법은 12개의 균 각각에 들어갑니다. 고선지치 악조에서 기준음은 고선이며 고선의 치인 응종으로 시종합니다. 중려지치 악조에서 중려가 궁이며 중려의 치는 청황종입니다. 악곡은 치인 청황종에서 시작하여 청황종으로 마칩니다. 청황종이 너무 높으면 옥타브를 내려 황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치는 궁보다 음고가 낮아지지만 이것은 허용됩니다. 이렇게 치선법은 12개의 음계에 모두 들어가서
12개의 음계는 모두 치조 스타일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우선법은 12개의 균 각각에 들어갑니다. 유빈지우선법에서 궁은 유빈이며 유빈의 우는 청협종입니다. 이 악곡은 우인 청협종으로 시종합니다. 청협종이 너무 높다면 협종을 써도 괜찮습니다. 임종지우 악조는 임종이 궁이며 임종의 우에 해당하는 청고선으로 시종합니다. 청고선이 너무 높다면 고선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선법은 12개의 음계에 모두 들어가서 12개의 음계는 모두 우조 스타일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5개의 선법이 12개의 음계에 들어가니 모두 악조는 60조입니다. 5선법 곱하기 12음계 하여 60조인 것입니다. 60조의 계산을 반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12균마다 5개의 선법이 있으므로 12균 곱하기 5선법 하여 60조입니다. 60조를 부르는 명칭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조법인데 앞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의 도식은 12율명 더하기 지 더하기 오음명입니다. 지 앞의 율명은 악조의 기준음이며 지 뒤의 오음 이름은 선법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대려지상은 대려가 악조의 기준음인 궁이며 상선법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악조에서 대려의 상은 협종이므로 협종이 중심음입니다. 다시 말해 상인 협종으로 악곡은 시종합니다. 이런 지조식 명칭의 문제는 명칭에서 악조의 중심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태주지우라는 지조법 명칭을 보면 태주가 기준음인 궁이며 태주의 우가 중심음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에 해당하는 율이 무엇인지 헤아려 봐야 합니다. 태주가 궁이니 고선은 상, 유비는 각, 이치기 변치, 남녀가 치, 응종이 우. 이 악곡의 중심음은 응종입니다. 지조법 명칭으로 악조를 표시하면 중심음을 이렇게 힘들게 찾아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한 명명법은 위조법입니다. 위조법 명칭은 12율명 더하기 위 더하기 오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위는 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고선 위상악조는 고선이 상이며 중심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고선이 상이면 기준음인 궁은 태주입니다. 이 악조를 지조법으로 표현하면 태주지상입니다. 임종위각 악조는 임종이 각이며 중심음입니다. 임종이 각이므로 궁은 협종입니다. 이 악조를 지조법으로 표현하면 협종지각입니다. 중려지궁과 중려위궁은 악조가 같습니다. 중려가 기준음이며 중려의 궁인 중려가 중심음입니다. 기준음과 중심음이 동일합니다. 악학계범에는 악조를 표현하는 명칭으로 지조법과 위조법이 다 쓰입니다. 어떨 때는 지나 위라는 말이 빠지고 고성각처럼 표현되어 애매한 경우도 보입니다. 고성각은 고선지각일 수도 있고 고선위각일 수도 있습니다. 고선지각이라면 고선이 기준음 궁이며 그것의 각인 이치기 중심음입니다. 고선위각이라면 고선이 각이며 중심음입니다. 그러면 기준음은 황종입니다. 대개는 지나 위가 빠지더라도 문맥상으로 지조법인지 위조법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악학계범 1권을 펼치면 제일 먼저 7페이지에 걸쳐 표가 나옵니다. 이 표는 악조 60개를 제시합니다. 국악의 악조는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균법은 기준음에 따라 음계를 분류하는 것이고 선법은 중심음에 따라 음계의 스타일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균법에 따라 음계는 12개로 나뉘고 5개의 선법이 12음계에 들어가니 악조는 모두 60개입니다. 달리 말하면 12개의 음계가 각각 5개의 스타일을 취할 수 있으니
악조는 모두 60개입니다. 서양 음악의 악조는 24개인 반면 국악은 60조입니다. 오늘은 악학개범 제1권 60조를 설명하였습니다. 신악학개범TV의 재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